내 인생의 첫 대출 준비하는 햇님이들은 은행 가기 전에 이것부터 꼭 보셔야 됩니다. 이거 모르고 자금 계획을 세웠다가 잔금 때 큰 돈이 틀어지는 분들 진짜 많아요. 이거 5분이면 간단하게 할 수 있는데 안 해놓으면 수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습니다. 매매 계약이든 전월세 계약이든 진짜 이거 잘못 보면 큰일 날 수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부자 습관은 데빗데빗입니다. 햇님이들, 은행 가서 저 대출 얼마 나올까요?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상담이 제대로 안 됩니다. 은행 입장에선 필요하신 금액이 얼만데요? 부터 시작해서 나의 재직 형태, 소득 상황 등 확인할 게 너무 많아서 대출이 결국 불가하거나 지연될 수 있어요. 요즘에 제가 임장 다니면서 부동산 중개사무소 들려보면 잔금 날짜가 코앞인데 그제서야 대출을 알아보다가 돈이 제때 안 나와서 계약이 통째로 흔들리고 미뤄지거나 무산되는 경우가 꽤나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나는 어떤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내 연봉으로 살 수 있는 집은 정확히 얼마짜리 집인지, 대출은 언제부터 준비해야지 사고가 안 나는지까지 내 인생의 첫 대출 준비하는 햇님이들은 은행 가기 전에 이것부터 꼭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도 구독, 좋아요 누르고 끝까지 시청해볼까요? 고고! 데빗데빗 지난 청년 머니 캘린더 1편에서 우리 1000만 원 모으는 순서를 세팅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모은 돈이 제일 위험해지는 순간이 언제냐? 바로 첫 집을 계약할 때예요. 인생에서 제일 큰 돈이 오가는 순간이라 제일 위험한 순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머니 캘린더 2편은 지키기 편, 모은 종잣돈에 대출을 안전하게 얹어서 돈을 잃지 않고 독립하는 법입니다. 사실 우리가 대출이 무섭게 느껴지는 건 원리를 몰라서거든요. 제가 1분 컷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 옛날 드라마에 나오는 전당포 아시죠? 급전이 필요하면 아끼는 시계 같은 거 맡기고 돈을 빌려가잖아요. 내가 이 돈을 못 갚으면 시계는 전당포 주인께 되는 거고요. 은행의 주택담보대출도 똑같아요. 우리가 사려는 집 있죠? 이 주택을 담보로 잡고 은행한테 돈을 빌리는 거예요. 근데 이 돈을 못 갚으면 내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은행은 얼마까지 빌려줄까요? 여기서 두 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LTV. 이거는 기준이 집이에요. 은행이 대출을 해줄 건데 이 담보로 잡을 집이 얼만지, 이 집값의 몇 % 정도만 빌려줄지를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담보로 잡힐 집값이 5억인데 LTV가 70%면 이 5억의 70%인 3억 5천까지만 은행이 빌려주기로 하는 기준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다음으로 DSR을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DSR은 이 집이 아니라 사람을 보고 정하는 한도입니다. 이 사람의 소득을 봤을 때 내가 빌려주는 돈을 밀리지 않고 갚을 수 있을까? 이거를 은행에서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내 소득에 비해서 너무 많은 대출을 하려고 하면 은행이 거절합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은 LTV로 계산한 대출 금액이랑 DSR로 계산한 대출 금액 중에 더 적은 돈이 내가 실제로 빌릴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대출을 받을 때는 이 두 개를 다 고려해야 되는 거죠. 집만 좋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소득만 높다고 되는 것도 아닌 거죠. 근데요, 여기서 진짜 많이들 착각하는 게 있어요. LTV 설명드렸잖아요. 이 LTV를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집값. 요게 네이버 부동산의 집주인이 올려놓은 가격도 아니고 최근의 실거래가도 아닙니다. 그러면 이 집값은 어떤 집값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기서 KB 시세라는 게 등장합니다. KB 부동산 앱이나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렇게 아파트별로 시세를 편하게 조회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집의 호가가 8억이니까 LTV 70%면 5억 6천까지 대출받을 수 있겠네? 라고 계산을 했는데 사실은 이 집의 KB 시세가 7억이었다면 계산이 확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햇님이들 대출을 계산할 때 이 집값의 기준은 KB 시세부터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이거 모르고 자금 계획을 세웠다가 잔금 때 큰 돈이 틀어지는 분들 진짜 많아요. 데빗데빗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 그래서 나는 얼마짜리 집을 살 수 있을까? 이거를 계산해 볼 수 있는 3단계 공식을 알려드릴게요. 같이 따라오면서 계산해 보세요. 먼저 1단계는 대출 금액이 아니라 내가 매달 갚을 수 있는 월 상환액부터 정해야 돼요. 이거는 개인의 성향과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갚는 금액이 내 소득, 월 실수령의 50%를 넘기면 삶이 조금 팍팍해집니다. 그래서 월 소득 300만 원이면 월 150만 원, 400만 원이면 200만 원 정도를 마지노선으로 우선은 생각을 해두세요.
다음으로 2단계는 월 상환액을 대출 가능 금액으로 바꿔보는 건데요. 여기서 진짜 꿀팁, 복잡한 계산 필요 없이 대출 1억당 매달 갚아야 되는 돈이 대략 50만 원대, 54만 원 정도로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뒤집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월에 108만 원 정도 감당 가능하다라고 하면 대출 2억까지 받을 수 있고, 월에 216만 원 정도 감당이 가능해요 하면 대출 4억, 월에 324만 원까지 감당이 가능해요 하면 대출 6억까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월급 300만 원인 햇님이가 월 150만 원을 낼 수 있다. 그러면 대출은 약 2억 8천 정도가 현실적인 선인 거예요. 어때요? 이제 대략적인 숫자가 좀 보이죠? 다음 3단계로는 여기에다가 내가 모은 돈을 더하면 그게 내가 살 수 있는 집값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더 꼭 챙겨야 되는 게 있는데요. 취득세, 중개수수료, 법무사비, 이사비, 도배장판까지 우리가 이걸 사전에 고려해서 빼둬야 됩니다. 이걸 다 하면 대략적으로 집값의 5% 정도 잡으시면 돼요. 예를 들어 5억짜리 집이면 2,500만 원이 내 대출과 별개로 필요한 돈인 거죠. 이거 계산 안 하고 대출 이만큼 나오니까 이만큼 사면 되겠네 라고 했다가 잔금 때 돼서 돈 모자라는 분들 진짜 많습니다. 자, 이제 숫자 감 잡았으면 상품을 한번 볼게요.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먼저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청년이 낮은 금리로 받을 수 있는 정책 대출이 있어요.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론이 대표 선수죠. 금리가 은행보다 확실히 싼 대신 살 수 있는 집값의 상한이 있습니다. 디딤돌은 대략 집값 5억 이하, 보금자리론은 6억 이하까지만 살 수 있어요. 소득 기준도 있어서 디딤돌은 부부 합산 6천만 원, 보금자리론은 7천 정도가 상한입니다. 그래서 내가 소득이 아직은 좀 낮은 편이고 사려는 집도 6억 안쪽이다 라고 하면 이 기금 대출을 1순위로 알아보세요. 은행보다 이자가 훨씬 저렴합니다. 알아볼 수 있는 링크는 더보기란에 남겨둘게요. 그리고 청년이라면 여기서 꼭 알아야 할 치트키가 있는데요. 바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에요. 만 19세에서 34세,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무주택 청년이 드는 청약통장인데요. 이자도 최대 연 4.5%로 높고 이걸로 청약에 당첨이 되면 청년 주택드림 대출로 연계가 돼서 분양가 6억 이하, 전용 8호제곱미터 이하 집에 금리가 최저 연 2%대입니다. 엄청 싼 거예요. 여기다가 결혼하면 0.1%포인트, 출산하면 더 내려가서 하한 1.5%까지도 갑니다. 그래서 청년 내 집 마련의 정부 정책 정중앙에 있는 상품이라서 나의 청약 통장이 청년 우대형으로 되어 있는지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아니라면 기존 통장에서 쉽게 이전도 되니까 내가 이왕 청약 통장을 들 거면 이렇게 혜택이 좀 더 좋은 청년 우대형으로 드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내 소득이 정책 대출의 기준을 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은행의 일반 주담대로 가야 되는데요. 여기서 청년에게 딱 한 번 주어지는 카드가 있어요. 바로 생애 최초 대출. 지금 서울 전역이랑 경기 일부는 규제 지역으로 묶여서 일반 주담대 LTV가 40%까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집값의 40%까지만 대출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생애 최초이신 분들은 이 규제 지역에서도 LTV가 70%까지 대출이 나옵니다. 이게 정말 큰 차이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8억짜리 집을 사려고 하는데 일반 주담대는 LTV가 40%니까 3억 2천까지만 대출이 나오는 반면 생애 최초는 70%니까 5억 6천까지 대출이 나옵니다.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함정이 하나 있어요. LTV 70%라고 무한정이 아니라 대출 총액이 최대 6억으로 현재는 묶여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집이면 LTV 70%면 7억이지만 실제로는 6억 상한으로만 대출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생애 최초가 되게 중요한 함정이 하나 있는데요. 그거는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실제로 집을 살 때 실전 순서를 말씀드릴게요. 3, 2, 1 숫자로 외우면 편합니다. 먼저 3부터 입주 예정일 3개월 전에는 우리가 미리미리 움직여야 됩니다. 대출이라고 하면 그냥 앱에서 몇 번 누르면 다음날 돈 들어오는 그림을 상상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주담대 심사는 서류 준비랑 확인에 꽤 오래 걸려요. 특히 잔금 코앞에 움직이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사고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생애 최초 혜택 노리는 햇님이들은 생애 최초 대출은 근본상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집이 있는데 내가 그 집에 세대원으로 살고 있으면 나는 주택이 없는 무주택이어도 생애 최초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미리 세대 분리를 해서 무주택 세대주 자격을 만들어 두셔야 돼요. 여기서 더 무서운 케이스가 있어요. 부모님이 지금은 무주택
2주택인데 과거에 집을 샀다가 파신 이력이 있어도 생애 최초가 안 됩니다. 심지어 내가 기억도 못하는 어릴 때 부모님이 내 명의로 뭔가를 하셨거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지분을 물려주셨다가 처분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런 걸 모르니까 나는 생애 최초 됩니다 하고 계약을 했다가 잔금일에 생애 최초 대상이 아닙니다 라는 소리를 들으면 이제 큰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확인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청약홈에 로그인을 하셔서 청약 자격 확인 안에 주택 소유 확인 들어가시면 나의 주택 거래 내역이 쭉 나와요. 여기서 내 자격이 깨끗한지 확인을 하시고요. 부모님께도 한 번 더 여쭤보세요. 이거 5분이면 간단하게 할 수 있는데 안 해놓으면 수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2는 금리 비교. 금리 비교를 최소 2군데 이상은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진짜 많이 하는 실수. 월급 통장 오래 썼다고 주거래 은행부터 가면 안 됩니다. 사실 주거래라고 금리 싸게 준다는 보장이 없어요. 은행마다 그때그때 사정으로 금리가 달라져서 심지어 생전 처음 가보는 은행에서 제일 좋은 조건이 나오기도 합니다. 확인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털에서 은행별로 금리를 쫙 비교하시고요. 네이버페이나 핀다 같은 데서 내 조건으로 한도 조회해보고 그중에 싼 순서대로 두세 군데 상담 받아보시면 됩니다. 대출 금리가 0.3%만 낮아도 몇 억대 대출에서는 몇 년이 쌓이면 수백만 원 차이가 나니까 주거래만 가시지 말고 꼭 여러 군데를 비교해보는 게 규칙입니다. 마지막 1은 꼭 확인해야 할 한 가지인데요. 등기부등본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인터넷 등기소에서 몇백 원이면 뗄 수 있고요. 부동산에 최신본으로 떼어달라고 요청하시면 돼요. 이렇게 등기부를 뗐을 때 집주인이 이 집 담보로 빌린 빚, 근저당이 있거나 또 누군가의 전세권, 임차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압류, 가압류 등이 잡혀 있다면 이유를 꼭 물어보고 잔금 이전까지 이 권리를 다 풀거나 잔금날 다 말소하는 특약을 걸어두셔야 됩니다. 매매 계약이든 전월세 계약이든 진짜 이거 잘못 보면 큰일 날 수가 있어요. 특히 진짜 중요한데 대부분 모르는 거. 전세 계약하시는 분들은 등기부등본 외에도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를 꼭 요청하세요. 세금이 미납된 거는 등기부를 봐도 확인이 어렵거든요. 만약에 집주인이 미납된 세금이 많다면 이 집이 경매에 나갔을 때 내 보증금보다 우선순위가 돼서 내 소중한 보증금을 돌려받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제는 법이 바뀌어서 집주인도 이걸 보여줄 의무가 있기 때문에 꼭 당당하게 세금 완납 증명서를 요청하셔야 됩니다. 저는 아직 매수할 단계는 아니고 전세로 시작할 거예요 하는 햇님이들은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만 19세에서 34세 무주택 세대주 연소득 5천만 원 이하면 낮은 금리로 전세 보증금을 빌려줘요. 보증금 3억 이하 주택에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대출이 나오고 금리는 낮으면 1%대까지도 내려갑니다. 시중은행 대출이 5%인 걸 생각하면 같은 2억을 빌려도 1년 이자가 진짜 수백만 원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번 달 8월의 머니캘린더 리마인드 드릴게요. 제일 먼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매달 10만 원씩 2년 동안 저축하면 만기에 현금 480만 원, 지역화폐 100만 원을 더해서 약 580만 원으로 만들어주는 통장이에요. 내가 넣는 거는 240만 원이니까 정부 지원금으로 치면 진짜 최강 통장입니다. 대상은 경기도 거주 19세에서 39세 일하는 청년, 가구 중위소득 120% 이하, 알바, 프리랜서, 육아휴직자도 다 가능하니까 요건 되는 분들은 더보기란 참고하셔서 꼭 신청하세요. 다음은 부산 기쁨 2배 통장, 줄여서 부기 통장입니다. 저축 기간은 2년이나 3년 중에 고르고 월 10만 원씩 넣으면 부산시가 1대1로 똑같이 얹어줘서 2년이면 480, 3년이면 72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부산 거주 18세에서 39세 일하는 청년, 중위소득 150% 대상이고 추첨으로 선발이 됩니다. 경기 노동자 통장보다는 소득 기준이 조금 더 높네요. 신청은 8월 21일 저녁 6시까지니까 부산 햇님이들은 더보기란 링크 통해서 꼭 신청하세요. 청년 머니 캘린더 1편이 종잣돈 모으기였다면 오늘은 대출을 현명하게 알아보고 활용해서 내 돈을 더 불리고 지키는 법을 다뤄봤습니다. 우리 이렇게 매달 한 단계씩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다음 머니 캘린더는 좀 더 특별한데요. 제가 직접 세무사님을 모시고 우리 햇님이들이 궁금한 세금 질문에 답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평소에 세금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도 보내드리고 전문가의 명쾌한 답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저희는 또 다음 머니 캘린더에서 만나요. 안녕!